안녕하세요. 최근에 정순신 씨가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임을 하고 나서 뜬금없이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들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다닌 학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같은 동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국민분들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그런 전력이 있는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혹은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은 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서울대학교 철학과라는 집단이 그렇게까지 막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녀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저는 학교 다닐 때 되게 아싸였거든요.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철학과 안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인문계열 광역으로 입학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2학년 때 이제 과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철학과 학생들이랑 어울리고 그러지도 못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잘 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제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받았던 인상은, 저는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고등학생 때는 저도 나름대로 철학적인 고민이 되게 많아서 철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인문대학에 갔고, 되게 많은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사이에 치열한 어떤 공방, 사상적인 공방 같은 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이 딱히 그렇게 학문적인 열의가 엄청 있어서 오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당연히 그냥 뭐 한국에선 학벌이 아직도 중요하니까 그냥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공부를 잘하니까 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본인이 여러 가지 사상적인 연구, 뭐 역사적인 연구, 어문적인 연구,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는 취업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연구가 학생들의 삶에서 엄청나게 큰 중요성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더라, 그런 정도의 느낌은 받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뭔가 교수님한테 대들면은 좀 그런 것 같고, 뭔가 되게 딴소리 하면은 이상한 것 같고, 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괜히 반대되는 얘기를 막 주장을 펼치면은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것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사상적인 탐구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전히 운동권의 잔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딱 입학했을 때 가장 처음에 신입생 환영회 같은 데 가서 한 게 율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 생겨났던 민중가요에 맞춰서 율동하는 거를 배우고, 그거를 세터라고 해가지고 신입생들 다 같이 여행 가는 거기에서 저녁에 단체로 그걸 쳐요. 저는 그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을 움직이고 춤추고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왜 내가 저 노래에 맞춰서 이 춤을 춰야 되지? 그게 정말 싫었고, 나는 별로 저런 쪽을 사상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저기에 다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그게 진짜 싫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옛날에도 한번 얘기는 꺼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울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새내기 배움터 세터에 가가지고 어떤 사상적으로 민감한 여지가 있는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한마디로 PC에 걸리는 거는 이야기를 꺼내지 말자라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울림이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냥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자리에서 뭐 성희롱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감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인종차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단하는 거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납득은 하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이미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상에 반대되는 말은 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특히나 거기서 막 운동권 노래에 맞춰가지고 율동하는 그런 집단인데, 거기서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적인 이야기를 꺼낸다든가 자본주의를 엄청 옹호하는 이야기를 꺼낸다든가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걸 저는 분명히 느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싫었고, 아마 그게 제가 그냥 아싸로 학교 끝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남아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나 그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시스템이 좀 학생들의 자유를 되게 많이 막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의 문제는 그 커리큘럼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봐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물론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정말 기본적인 철학적 지식들을 학생들이 잘 흡수할 수 있게끔 잘 인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로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의 사회적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이고요. 적어도 제가 느꼈기에는 그냥 뭐 서양 고대 철학, 중세 철학, 어떤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형이상학, 뭐 윤리학, 그런 거 그냥 가르치고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사상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뭐 19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이루어졌던 미국 사상에 대해서 배우고, 뭐 동양 사상 옛날 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배움 자체는 다 좋은데 당연히 그런 역사적으로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는 건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 이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지나가는 수단일 뿐이잖아요. 철학을 공부한다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과거에 있었던 지식을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철학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 내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걸 잘 바꿔나갈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너무 나중 문제로 밀리고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르겠어요. 뭐 한 40살 돼서 그런 걸 이제 하기 시작할까요? 50살? 60살? 언제 할까요? 그냥 일단 학생으로서 해야 될 건 옛날 것들을 잘 습득하는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돼서 개인적으로 그건 되게 아쉬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다른 쪽으로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별로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의지도 잘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별로 그들 그렇게까지 재밌는 걸 배우진 않는 것 같거든요, 학부 때.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마치 서울대학교 철학과라고 하면, 뭐 요즘에는 물론 그런 환상을 깨뜨리신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그래도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지식이 폭발하고 여러 가지 아주 생산적인 지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던 그곳은 적어도 별로 그런 곳은 아니었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윤지선 씨 그 보겸 관련해서 논문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이런 사건도 있었고, 철학가가 이렇게까지 사회에 커다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가?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최근 몇 년 사이가 되게 핫한 것 같거든요.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저는 그 여러 대학의 철학과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 바깥에서도 여러 가지 철학의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야 되고, 좀 더 자유롭게 지금 시대에 맞는 사상을 펼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목표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저한테 혹시 그 같은 동문인데 아시나요? 그분을?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분이 2017년에 그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었고, 대학교에 입학한 게 그러면 아마 뭐 한 2020년 정도 되겠죠? 근데 저는 14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직접적으로 드릴 정보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는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거기에는 이 시대에 맞는 연구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거기 사람들은 다 그냥 고리타분하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 안에는 훌륭한 개인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진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이부법적으로 이해를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